반갑습니다. 오늘도 4차 산업과 인공지능에 관해서 유튜브 강의를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은 제 나름대로 이 한 장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차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플랫폼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유전공학, 이렇게 이게 향후에 다가올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은 네이버나 구글, 페이스북 등이 그런 사업을,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플랫폼이라 할 수 있고, 빅데이터는 우리가 다니는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빅데이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통량 정보, 모든 정보들, 공장에서 나온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AI를 통해서 4차 산업이 나오는 건데, 4차 산업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이라든가, 왓슨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또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4차 산업의 핵심에 AI라는 툴이 있습니다. 수학적 툴이. 그래서 오늘은 AI가 빠지고는 4차 산업을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근데 수학적 툴이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을 보면, 이 향후에 나올 4차 산업은 심지어 유전자 변형이 돼갖고,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고, 지능도 좋아지고, 힘도 쓰여지고, 로봇이 또 다니고, 드론이 다니고, 투명망토도 있다 그래요. 그건 4차 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투명망토도 있고, 하여튼 4차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로봇이 총 들고 다니고, 드론이 총 들고 다니고, 인간이 여러 종류의 인간이 나오게 되고, 인간을 조작하고 하게 되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시각이, 4차 산업을 규제해야 된다. 4차 산업을 좀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뭉크 그림인데, 절규 그림이고, 4차 산업을 절규적으로 아주 비관적으로, 이게 로봇이 사는 세상, 인간성을 상실하는 세상,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 그림은, 이거 좀 이상하다, 좀 4차 산업이 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행복한 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그림이지만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청소기, 빨래기, 그러고, 식사 조리법도 설명해주고, 어디가 아프면 처방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데,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올지, 뭉크의 절기로 오게 될지, 그냥 보통 그저건들 그거처럼 오게 될지, 행복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4차 산업은 반드시 올 것이고, 피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4차 산업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번 강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뭉크 참고로 좀 세면은, 뭉크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미술 경매 사상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린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팔린 걸로 압니다. 그 그림은 경매가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이것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500원 넘을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마리 제인이 그랬다 하는데, 이번에 우리 스텝이 찾아가 준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림 그리면 1,000억인데, 인공지능 해갖고 1,000억 벌겠습니까? 그림이 2장 그리면 2,000억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고 나야 그림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담이고, 그래서 이 참 창의성이, 이 창의성 아닙니까, 창의성.
이 그림이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야, 이 인공지능보다도 이 그림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간에 이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하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설명이 불가한 건데, 인공지능도 설명이 좀 불가한 면이 있지만은, 4차 산업은 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절기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뭐 보통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인생관이나 가치관, 철학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 4차 산업이 그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인간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은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실 거고, 인간을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 중에서도 4차 산업 인간의 뇌를 모방하려고 하는 건데, 이 뇌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뇌 전공이 아니지만은,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뇌는 보면, 이 건강한 뇌세포가 있으면, 뭐 손상된 거는 축삭돌기, 이게 굵고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머리카락이 건강한 사람은 굵잖아요. 그런데 이 병들고 하면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 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뇌를 어떤가. 이 뇌라는 거는 이 뇌세포를 움직이는데, 이 전달하는 게 화학 물질이 전기를 배출해가지고 전기가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를 지나가면 시그널을 0, 1로 보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이 세포가 전기적으로 움직인다. 뇌는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단위세포가 수억 개가 모여 있다. 그 수억 개가 모여 있는데 이 연결이 강하면 건강한 뇌다. 연결이 약하면 손상된 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뇌는 뻥 비어 있는데, 이러면 뭐 치매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 약물 중독이나 뭐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된 뇌인데, 그렇다고 뭐 사람이 완전히 죽진 않고, 뭐 손상된 게 많으면 물론 안 죽지만 컴퓨터는 죽어버립니다. 뭐 한데, 조금 손상이 좀 돼야 돼요. 손상이 많이 되면, 이게 세포가 꽉 차면, 내가 막, 수박 잘 익은 것이 꽉 차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적당히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독창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만드는 그림이에요. 이 세포 하나를 저는 스프링으로 본다. 스프링으로 봐서 이 스프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걸로 본다. 왜 제가 이 뇌세포를 스프링으로 보느냐 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나서 좋겠는데, 뭐 이것도, 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뇌세포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시각 근육이, 뇌세포의 시각 근육이 발달되면 경비병 멀리, 시력 2.0, 청각이 발달되면 음악가, 후각이 발달되면 뭐 감별사, 뭐 와인 같은 거, 뭐 이런 거, 술 감별사, 미각이 간육 발달되면 요리사 등 뭐 이렇게, 촉각이 발달되가 뭐 공을 잘 잡는다든가, 뭐 골프를 잘 차든가, 뭐 운동 선수가 되고, 의식이 발달되면 뭐 과학자, 음악자, 매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영역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뇌세포 중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강한 뇌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근육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운동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 세포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청각이 좋으면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다 발달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시키기에 따라서 뇌는 발달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도 근육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은데, 뇌도 근육이다. 근육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운동은 뭐냐. 그 분야에 많이 접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고스톱을 친다든지, 뇌를 활동을 많이 하면 내가 발달된다. 근육이다. 내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 근육 살찌는 약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즘은 뇌세포를 발달시키는 뇌세포를 축색줄기를 강하게 하는 그런 약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건 권장할 약은 아니겠죠. 인위적으로 보면 좀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뇌를 근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운동을 하면은 필요하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뇌도 운동을 많이 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꿈에 대해서는 또 옆으로 약간 세면은 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꿈을 못 꾸게 하면은 사람이 참 굉장히 힘들어져요. 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갖다가 꿈속에서 실현하는 것도 있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식으로서 항해하지 못한 걸 꿈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 우리 뇌의 치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는 것은 그 사람이 자생 능력에서 자기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꿈을 깊이 꿔줘야 이 뇌가 모든 찌꺼기를 다 분출해내고 욕망, 본능, 욕구, 불만 이런 걸 다 분출해내고 다음날 새롭게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꿈을 안 꾸면 그 찌끄레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꿈이라는 건 찌끄레기를 표출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꿈을 좀 꿔야 된다. 그러면 꿈 안 꾼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데 꿈 안 꾼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수련이 많이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꿈을 많이 꾸고 찌끄레기를 다 없애고 나면은 꿈이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꿈이 자꾸 줄어들어요. 꿈이 많으면 내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시고 걱정할 건 아니고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지면 밤에 꿈이 좀 작게 꿀 겁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좀 더 샜는데 하여튼 뇌는 그런 역할을 자생능력이 있다.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은 수축함으로써 작용하는 거지 근육이 스스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 팔을 딱 당길 때 요거에 있는 이두박근이 쫙 줄어들면서 스프링이 쫙 오면서 당기는 거고 늘어날 때는 이 삼두박근이라고 칩시다. 이든지 삼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기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육의 전기가 행해지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모든 근육은 수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근육은 수축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스프링이라는 거 보는 이유는 이렇게 스프링입니다. 그럼 근육이 수축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뇌도 근육이니까 수축하고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이 들면 뇌가 쭈그러들잖아요. 수축돼갖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수축한다. 우리 모든 장기는 수축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럼 수축합니다. 제일 늘어날 때가 언제냐? 잠잘 때. 잠잘 때는 자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근육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디스크 환자는 잘 때 뼈와 뼈 사이가 늘어나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잘 때 자세를 잘 취하면 또 쉽게 또 나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옆으로 세는데 이제
이거 병원에 가면 많이 보는 그 인간 해부도입니다, 해부도. 이 이야기는 제가 인공지능 하려고 한 건데,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저는 의대를 안 갔는데, 제가 피하고 수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는데, 뭐 의대는 꼭 필요한 건데, 하여튼 여하튼 건데, 이걸 집에 하나 걸어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간, 모르는 사람도 간이 있어요. 간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심장이 왼쪽 쪽에 있는 것 같고, 뭐, 콩팥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있는 거 찾아봐야 돼요. 콩팥이 있는가? 신장에 어디 있는가? 대장에 어디 있는가? 신장님에 어디 있는가? 장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장기 위치를 꼭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옆에 딱 세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제가 간이 안 좋으면은, 간에 손을 대고 있으면은, 약간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간에서 손을 대면은, 그 피부에 자극이 와가지고, 내 신경이 간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신경이 간으로 모이면, 그 간해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허파가 안 좋으면 허파를 이렇게 상상만 해도 이게 이제 내 그 전령들이 허파로 모여가지고 막 또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이 돼 있나, 콩팥을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콩팥이 좋아지는 수가 생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손해되는 일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발가락에다가 신경을 많이,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10개 아닙니까? 발가락이 어디 갔나 싶어. 하나, 둘, 셋, 넷, 5개. 오른쪽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 있구나.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은 내가 낮에 버닝이 돼갖고 과다하게 움직였으니까 이놈을 발가락으로 신경을 내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발가락 개수를 살립니다. 그러면 자다가 생각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발가락을 채면 생각이 발가락에 집중이 돼 가지고 내가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위치를 반드시 알아가지고 밤마다 그 사람한테 야, 내 가나 좀 내가 뇌에서 내 특파원을 보낼 테니까 좀 치료해달라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약을 반드시 먹으면서 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구조를 집에 딱 걸어놓고 자기 속을 들다봐야 돼요. 자기 속을. 그래 또 셌는데 뇌를 보면은 이게 뭐 자뇌 우뇌 있잖아요. 자뇌 우뇌가 참 인간 자연이랑 참 이상한데 왜 자뇌 우뇌가 있을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자뇌가 없어지면 우뇌가 작동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뇌가 하는 역할, 우뇌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럴 리가 있나? 자뇌가 태어날 때부터 할 일이 있고 우뇌가 태어날 할 일이 있나? 쓰다 보니 자뇌를 많이 쓰다 보니 걔가 그래 된 거고 왼손잡이가 뭐 오른쪽을 많이 썼을 게 오른쪽이 발달된 거고 뭐 그런 거지. 자뇌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우뇌가 하는 게 따로 있네. 이러면 잘못하면 뇌과학자들한테 좀 혼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게 여기는 듀얼 시스템이에요. 자뇌가 손상되면 우뇌가 해라. 그런데 자뇌에서 우뇌가 금방 안 되죠. 왜냐면 우뇌가 그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뇌만 있는 사람도 자뇌, 우뇌 동시에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증명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듀얼 시스템이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